여러분 안녕하세요, RT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1편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2편에서는 제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상포진이 나서 대상포진이 걸려서 수포가 입 안쪽이랑 입 바깥쪽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렇게 밴드를 붙여놨는데, 제가 그거를 보는 게 조금 스트레스여서 너무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새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차라리 그냥 마스크를 쓰자 이래가지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발음이 조금 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중성화예요. 중성화. 제 주변 지인도 최근에 중성화를 했고, 제 지인이 아니죠. 제 지인네 강아지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네 집에서 제 유튜브에 한번 올라갔던 샤넬도 중성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중성화를 하지 않았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부터 좀 볼게요. 수의사들이 왜 중성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만 왜 유독 중성화가 발전이 되어 있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잠깐만. 이 영상의 질문들에 대해, 이 영상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RT 말이 맞아 100%야 아니면 쟤는 왜 틀렸는데 저런 말들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면 중성화를 망설이는 견주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첫 번째 거 읽어드릴게요. 수의사들이 왜 중성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지, 한국에서만 왜 유독 중성화가 심하게 보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수의사들이 중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수익이 돼요. 요건 제가 수의사분들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분들도 동물들을 상대로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해야지 수입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A 병원은 중성화가 25만 원인데 B 병원은 30만 원이에요. C 병원은 40만 원이에요. 왜 동물병원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잡지 않는지를 전 조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물병원을 가는 것도 좋지만 한국 중성화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동물병원에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렴하게 중성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중성화를 만약에 하실 계획이 있다라면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집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저렴하게 중성화 받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왜 한국에서 유독 중성화가 심한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국은 특성상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에너지를 다 분출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우리가 자라면서 성 호르몬이 나오죠.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되면서 나가서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애들이랑 뭐 어울려서 PC방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친구들이랑 시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스티커 사진도 찍고 하죠. 근데 그 에너지를 분출을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해하고 욱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차 성장기를 거쳐서 성인이 돼야 되는데, 개춘기가 왔는데 내 에너지를 분출을 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있는 가구들을 갉아먹겠죠. 보호자분들, 견주분들 신발 다 이렇게 물어서 아작 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견주들이 애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성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기묘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들이 한 마리가 나가서 1년에 보통 강아지 같은 경우로 5마리, 6마리 새끼들이 나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유기견, 유기묘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성화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활발하게 보급이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중성화란 무엇인가요?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남성, 여성에서 무성이 되는 겁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아이들의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요, 고환을 잘라서 봉합을 해요. 그럼 그 고환 주머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점점 말라들면서 조그매져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배출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라 그러죠. 그 난소를 적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이로운 점이 생깁니다. 어떤 이로운 점이 생기냐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방질환 그리고 난소질환이 제거가 돼요.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비뇨기 질환이 제거가 돼요. 예방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견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견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완전 지랄견을 능가하는 지옥견이 됩니다. 저희 집 애들이 별명이 켈베로스인데요. 침대도 2번 바꿨어요. 2번 바꾸고, 뭐 침대 2번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 다 한 거죠. 중성화 수술은 견주가 정말 진지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자꾸 벽지에다가 오줌을 싸, 남자인데, 야, 그거 중성화 수술 안 해서 그래. 중성화 해야 돼. 그래? 그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아이랑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혹시 중성화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나? 아이랑 같이 병원을 가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중성화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맞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개충기가 오면서 자기 영역을 소시를 하기 위해서 다리를 들고 오줌을 싸면서 마킹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된 후에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지 모르시고 강아지한테 문제가 있다고 중성화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걔네들은 그게 본능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편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얘를 키우면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하나의 생명이고 내 자식이란 말이죠. 근데 나랑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금 내 감정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알토티모 우리 누리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알토티모 우리 누리는요, 중성화 수술을 예약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원치 않는 임신. 이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견주한테도 위험하고 아이들한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토가 계속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팀원한테 올라타고 둘이한테 올라타고 우리한테 올라타고 하는 상황을 봤었을 때 서로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고 애들도 하지 말라고 으르렁거리고, 알토는 이렇게 어떻게 욕구를 배출을 하고 싶은데 그게 배출이 안 되니까 알토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몸에서 계속 열이 나니까 아토피 반응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나 편하자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들어갔더니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오늘은 중성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모티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성화 단점은 어쩌고 저쩌고, 단점은 뭐 애들이 사기 칠 수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모티콘 해놓고 마지막에 어느 동물병원 이렇게 해놓고 협찬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 이건 좀 아니다 이러고 제가 외국 논문을 검색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논문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의사예요. 여자분이신데 닥터 베커라는 수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적으신 논문과 그리고 인터뷰 영상, 그리고 이쪽에서도 저한테 좀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장점들은 이미 너무 많이 보고가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수의사분이 주장하는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중성화 수술 시 난소 또는 고환을 대체하여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 부신이나 갑상선에 무리가 온다. 이로 인해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 등 내분비계 혹은 호르몬 불균형 등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내분비계 호르몬계가 잘 발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성장판이 제때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균형하거나 비정상적인 골격 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5.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공포행동, 적대적 행동, 원치 않는 성행동으로 인해 행동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여기서 말했던 쿠싱 증후군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글이 저한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저녁 이야기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이야기를 해서 2차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이들 중성화를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게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약을 캔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않았고요. 중성화를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중성화 장단점을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그 글을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의 없는 블로그 카운팅이나 뭐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이 글에서 장점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성화 수술 해야지 라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견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논문도 찾아보고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공부해보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